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숲을 할 때가 있고 나무를 할 때가 있다. 팍팍 진도를 나갈 때가 있고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뭔가 라이팅을 할 때가 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일인데 보통 이제 큰 학원 정도 다니는 애들은 그 학원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큰 학원을 보내는 건데 보통 한 최소 2년 이상은 이제 선행을 이끌어내거든요. 최소한 2년 정도는 이제 선행을 이끌어내고 또 그거를 기대하면서 애들을 보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이제 있던 시절이니까 이제 그 시절을 말씀을 드리면 벌써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애들 이 속에서도 뭐 토익을 뭐 만점에 가깝게 맞았네. 뭐 모의고사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벌써 들어갔네. 이런 부류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하는 반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애들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토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토가 나올 정도로 멀미가 느껴질 정도로 애들을 데리고 뭘 했냐면 반복에 확인해 이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B동사가 들어간 것에 부정문, 의문문 만들기, 일반 동사가 들어간 것에 들어간 문장을 일반 동사를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만들기. 이걸 정말 10대 번 이상 애들을 모아놓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관식 아니면 서술형을 대비를 함에 있어서 애들이 너무너무 간과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이제 그 교육열 센 그런 동네는요, 에세이처럼 쓰게 한다고 이걸 갖다가 서술형을. 그러면서 그게 한 30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 그런 거 다 100점을 맞아도 얘는 7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서술형 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 그게 이제 100점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 아이가 뭐 스펠링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이런 서술형에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아니면 살짝 문법을 잘못 이해해서 거기서 이제 그 얘가 실수를 저지르면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뭐 좀 점수가 후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스펠링 좀 틀리고 뭐 문법상 뭐 이렇게 틀리고 뭐 그래도 부분 점수를 주는 학교가 있어. 부분 점수를. 그것도 부분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는 학교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열이 높은 학교일수록 부분 점수가 없어. 그냥 한 10줄 써 내려가는 건데 거기서 뭐 한두 단어랄지 뭐 문법이랄지 이런 사항이 틀려버리면 그냥 30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느낌의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시험 보기 전에는 위풍당당하지. 나는 뭐 영어는 10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는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중학교 1학년인데 뭐 고1 모의고사 풀고 뭐 이런 류의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100점은커녕 뭐 88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럼 엄마들은 완전히 이거는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죠. 이게 뭐야. 여태까지 우리 애는 막 뭐 해리포터도 영문판으로 막 읽고 뭐 중학교 거는 다 띄워가지고 이제 고등부 모의고사를 풀고 이러는데 지금 뭐야 이게. 너무너무 쉬운, 엄마들이 봐도 그냥 개 쉬운 그런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를 얘가 이렇게 틀려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돈 들여서 학원 보낸 건 이건 괜히 보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이제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한 방법이, 옛날에 이런 책도 있었어. 뭐 나무에서 숲으로 뭐 이런 책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숲만 봤다는 거지. 숲만 보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영어 시험 그런 게 대부분 주관식이 없어. 주관식이 다 객관식이야. 객관식이라고. 객관식만 맞으면 되는 거야. 좀 굵직굵직한 그런 시험들이 다, 응? 수능서부터 비롯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는 완벽하게 뭐 단어를 완벽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독해력이 좀 받쳐주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점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학교 시험을 딱 봐버리면 그렇게 애들이 못 나오는, 점수가 못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그 아이의 실력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이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얘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지방에 사는 애들 중에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1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학군지나 뭐 이런 데야 막 뭐 전교에 있는 애들 중에 뭐 3분의 2 이상이 뭐 1등급을 받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고, 일반고인데 지방이야.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애들은 정말 모의고사 날 되면 그냥 찍고 자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영어를 1등급 받는 그런 애라는 것은 대단히 영어를 잘하는 아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기대가 크고 했는데, 얘가 영어 시험을 봤는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 얘는 1등급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얘는 영어 잘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영어 별로 못하는 애들 있잖아. 막 4등급 받고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막 100점을 맞고 이랬는데 이 애가 80점대 후반을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지. 왜? 얘보다 훨씬 못한 애들도 이렇게 시험을 잘 봤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맞지만 여태까지 그 아이를 끌어온 그런 루트가 다 객관식 루트였다는 거죠. 예.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모의고사를 풀고 뭐 이런 류의 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모의고사가 저도 예전부터 이제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차라리 너는 그냥 수능 파이터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 모의고사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수능은 객관식이라고. 100% 객관식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능은 100% 객관식이라서 뭐가 가능하냐면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어놓으면 이익입니다. 왜 이익이냐면 모의고사라는 게 고등학교 애들만 겨냥해서 만든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작정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만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기냐면 감이라는 게 생긴다. 감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풀만한 문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로 만들어진 것을 계속 풀리면요. 감이라는 게 생겨요. 내 안에 뭔가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이터? 뭐 너무 간단하게 정말 센스가 있는 애들이라면 이런 데이터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듣기 문제. 듣기 문제가 이렇게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듣기 문제가 나온다고 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 같은 것을 말을 해.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아. 이러면서 제2의 세컨드 초이스를 말을 해. 근데 대부분의 듣기 문제에서는 맨 처음에 솔루션이라고 말한 것보다는 이게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나온 그런 대안보다는 두 번째 나온 대안을 듣고 이제 그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하면 더 좋구나 이러면서 두 번째를 선택하는 뭐 요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 독해나 뭐 이런 것도 그게 미국식이니까 미국식 이런 그 독해 뭐 화법이랄까 이런 걸 보면 맨 처음에 뭐는 어떻습니다 딱 전제가 딱 내려져. 그러나 이렇게 그걸 확 비틀어 버려. 왜? 그렇게 해야 논쟁거리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그런 여지가 생기니까 맨 처음에는 대의를 딱 말을 해. 그렇지만 전반부, 초반부에 그러나 뭐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나서 얘가 제안을 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뭔가를 제안을 해. 뭐 요런 식의 문장의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애들은 벌써 미친 듯이 모의고사를 풀잖아. 그럼 어떤 감이라는 게 생겨. 감이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감이 생기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하냐면 속속들이는 해석을 못해도 글의 큰 흐름 이런 거를 이런 게 파악이 되면서 왠지 모르게 답은 이거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와. 그러면 그걸 찍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죽도록 풀었던 애들이 계속 가면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높아지고, 결론적으로는 수능에서도 이제 별 일이 없으면 높은 점수를 맞는 게 이게 기술이 생겨서 그렇다니까. 기술과 감이 생겨서 이제 이렇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 그러면 그 아이의 실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봤다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잘 봤다. 그것이 그 아이의 100%의 영어 실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영어 실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기술이 늘었다고나 할까? 이런 감이 늘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별로 머리도 없고, 내신에서 정말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신은 포기하고, 그냥 수능 파이터로 되는 길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걔는 수능 파이터가 되면 결국은 그거를 또 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애들 가운데에는 내신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신을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이 수능 쪽으로 가는 애들이 선생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모의고사 범주는 풀면 풀수록 기술이 생기고 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시켜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영어로 지가 뭐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이런 거를 그런 건 찍기가 아니라 100% 주관식이잖아. 서술형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서도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가서도 과외를 붙여가지고 과외 선생이 그런 걸 해주고 이런 건데 그거야 이제 돈 있는 집안 자식들 얘기고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버리면 정말 돈 없으면은 이게 학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은 학업을 유지할 수 있어. 왜? 챗 GPT가 나왔잖아. 뭔가 자기가 뭐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뭐 이럴 일이 있으면 챗 GPT에 걔한테 의지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영어로 샥 또 해석을 해주고 막 영어로 막 번역을 해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요즘으로 갈수록 얘가 진짜 실력이 있는 애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인 애가 그냥 이런 기술적인 걸 높여가지고 대학에 왔는지 이걸 판가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 시험을 보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아무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점수로 얘를 판단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뭐 대학 들어가면 뭐 리포트도 많이 써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본인이 준비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잘할 수 있다 이거야. 아무튼 그게 모의고사만 공부하는 애들의 장점이 이제 이런 건데 결론은 이제 이런 모의고사 성적 높고 뭐 이런 애들이 보통은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애들을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객관식으로만 그렇게 시험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주관식에 굉장히 약해졌다. 굉장히. 그래서 요런 쪽으로만 이제 판 애들은 균형적으로 파야 되는데 이런 쓰기도 학습하고 문법도 학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좀 객관식으로 된 이런 모의고사, 뭐 아니면 큰 시험, 뭐 이런 것도 같이 대비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쪽 객관식으로 쇼부 보는 요런 쪽에 이제 치우쳐서 공부하게 된 애들은 정말 쉬운 문제인데도 주관식을 못 푼다, 주관식을. 서술형을 못 푼다, 서술형을.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엄청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나 공부를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그냥 심화만 돌렸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됐냐면, 얘가 처음 학원에 들어와서 얘한테 그룹과외처럼 이제 하는 수업이니까, 문법을 막 정말 있는 그 힘, 없는 힘 다 받쳐서 이제 열정을 받쳐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아니, 얘 왜 알고 있는 문법적인 사항을 그렇게 하루 종일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시간만 날렸다고.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좀 따로 쭉쭉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얘를 세퍼레이트 시킨 거야.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도 다른 애들은 그냥 꼼꼼하게 뭐 수거가 들어간 표현 뭐 적어보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는데 얘는 너무 잘하는 애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오는 애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면 또 선생님이 시험 기간인데 시간 아깝게 괜히 알고 있는 거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시간만 날렸다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심한 문제만 풀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4등급짜리도 맞는 그 주관식 문제를 얘가 틀려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4등급짜리도 그냥 100점을 맞고 내신은 100점을 맞고 이랬는데 얘는 1등급짜리가 그냥 내신을 80점대 후반으로 맞고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엄마한테 모의고사는 100% 객관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게 발전을 했다. 감으로 푼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은 이런 게 좀 더 부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뭐라 하냐면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시험 대비하라고. 예.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얘가 알고 있다고 해도 수거 그 교과서 안에서 들어간 수거적인 표현은 다 숙지를 하고 다 라이팅을 한번 시켜보라고, 영작을 시켜보라고. 그리고 시험 대비 때만큼은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코치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다른 학원으로 갈 수도 없는 게 얘가 내신만 가지고 무슨 학교를 가려고 하는 애라면 뭐 내신만 잘 봐주는 학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지금 모의고사 이것까지 다뤄주는 한 2년 앞선 그런 쪽으로 선행으로 쭉쭉 끌고 있는 이런 아이이기 때문에 보통 내신을 잘 봐주고 이런 내신 위주의 또 학원은 또 잘하는 애를 쭉쭉 이끌어주면서 혼자 막 이끌어주는 이런 수업을 또 하지 않거든요. 다 같이 그룹으로 하고 뭐 이런 교실식 수업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얘가 선생님의 학원을 섣불리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얘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최저 등급제가 있대요. 예, 최저 등급제가 있는, 그러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는, 내신도 높아야 되지만 수능도 잘 봐야 되는 이런 학교를 얘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의고사를 이렇게 쭉쭉 이제 1등급을 유지시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런 얘 따로 수업을 하지 말고 시험 대비 때는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해서 다른 애들 하는 것만큼 다른 애들이 하는 그 정도 낮은 수준으로 얘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된다고 제가 이제 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얘는 100% 객관식인 요런 종류의 시험은 너무 오래 대비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알지 못해도 이 감이라는 게 있고 이제 스킬이라는 게 늘었기 때문에 맞추지만 오히려 주관식이나 서술형 여기에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냥 시험 대비 때 그냥 같이 해서 아는 문제라도 주관식, 서술형 이런 것은 확인해 또 확인 학습을 하고 가르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해 드렸거든요. 예, 아무튼 예, 요런 아이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해리포터를 원서로 뭐 다 읽었어요. 뭐 얘는 뭐 큰 학원을 다녀가지고 2년 이상 앞서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모의고사를 봐도 고등학생인데 보통은 모의고사를 애들이 못 보는데 모의고사를 막 지방에서 살면서도 그냥 모의고사를 1등급을 맞아버리고 뭐 이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학원의 희망이지 그런 애는. 근데 그런 애가 의외로 고등학교에서 보는 내신을 못 봐버리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일수록 어떻게 시험 대비 그런 기간에는 쓰기 위주로 꼼꼼하게 얘가 확실히 100% 맞게 쓰는지 이거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요런 심정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봐줘야 된다, 뭐 요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